오늘은 노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특히 어떤 곳에서, 어떤 집에서 살아야 걱정 없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을 긴 여정이라 한다면 노후는 마지막으로 들어서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그 정거장을 어떤 풍경 속에서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이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문득 돌아보게 되죠. 앞으로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노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고요. 이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지 못하면 은퇴 후 삶은 오히려 또 다른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후에는 이런 곳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은 바로 조용하지만 고립되지 않은 곳입니다. 자연이 가까워 아침마다 바람 소리와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서도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과 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 도시의 번잡한 중심에서 벗어나되 병원, 시장, 교통과 같은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멀지 않은 곳, 이것이야말로 노후에 가장 안정적이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흔히들 노후에는 시골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물론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고립은 외로움과 불편을 불러옵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 안전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몇 마디라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외롭지 않고, 갑작스러운 아픔이 찾아왔을 때 곁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니 노후에 살 곳은 반드시 자연과 공동체가 적절히 어우러진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집입니다. 노후의 집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넓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넓으면 청소가 힘들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편리함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이 많은 집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단층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가 필요하고 문턱은 낮아야 합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것들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또한 집안은 빛이 잘 드는 집이어야 합니다. 햇볕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어두컴컴한 집은 우울함을 키우고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반면 햇살이 가득한 공간은 그 자체로 사람을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집을 고를 때는 햇빛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노후의 집은 정리된 집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면 그것이 곧 짐이 됩니다. 청소도 어렵고 생활도 불편해지죠. 그래서 노후에는 소유보다 비움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 나에게 기쁨을 주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 이것이 곧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고립감과 무의미함입니다. 그래서 살 곳과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이곳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내가 이곳에서 작은 행복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 매일 저녁 불을 끌 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 공간이라면 그것이 바로 노후의 가장 좋은 집입니다. 지혜로운 노후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편안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노후에는 작고 단순하지만 따뜻한 집, 고요하지만 고립되지 않은 곳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남은 삶을 걱정 없이 죽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고 예전처럼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하며 미루곤 하죠. 하지만 노후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작은 습관을 쌓아두어야 나중에 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노후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노년에는 작은 병도 쉽게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살 곳을 정할 때는 반드시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의원, 차로 금방 갈 수 있는 종합병원, 이 두 가지가 생활 반경 안에 있어야 합니다. 건강은 행복의 기초이고 의료는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노후의 고독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고 문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다면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외로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노후에는 적당히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이 좋습니다. 같은 또래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나 작은 마을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집은 나의 삶의 터전이지만 동시에 유지비가 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노후의 집은 화려하고 큰 집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효율적인 집이 지출을 줄여줍니다. 관리비, 난방비, 전기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니 유지비가 적게 드는 집이야말로 최고의 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창문을 열면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작은 거실, 손 뻗으면 닿는 아늑한 주방, 미끄럽지 않은 욕실, 그리고 적당히 비워져서 여유 있는 수납 공간. 이 집은 크지 않지만 불편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따뜻합니다. 거기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웃과 안부를 나누며 저녁에는 조용히 책을 읽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노후에 누려야 할 진짜 풍요 아닐까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기르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채우는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창가에 화분을 두거나 좋아하는 책과 음악을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취미와 기쁨이 노후의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또한 집은 추억을 담되 짐은 덜어낸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모은 물건들, 젊은 날의 기념품들, 그것들이 모두 소중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짐은 몸도 마음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남은 삶을 함께할 것들만 곁에 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움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노후에 살아야 할 집은 작고 단순하며 안전하고 따뜻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아가느냐는 곧 우리가 어떤 노후를 살아가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집이 편안해야 노후가 편안하고 집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지낼 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고 예전처럼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하며 미루곤 하죠. 하지만 노후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작은 습관을 쌓아두어야 나중에 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노후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노년에는 작은 병도 쉽게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살 곳을 정할 때는 반드시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의원, 차로 금방 갈 수 있는 종합병원, 이 두 가지가 생활 반경 안에 있어야 합니다. 건강은 행복의 기초이고 의료는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노후의 고독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고 문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다면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외로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노후에는 적당히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이 좋습니다. 같은 또래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나 작은 마을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집은 나의 삶의 터전이지만 동시에 유지비가 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노후의 집은 화려하고 큰 집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효율적인 집이 지출을 줄여줍니다. 관리비, 난방비, 전기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니 유지비가 적게 드는 집이야말로 최고의 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창문을 열면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작은 거실, 손 뻗으면 닿는 아늑한 주방, 미끄럽지 않은 욕실, 그리고 적당히 비워져서 여유 있는 수납 공간. 이 집은 크지 않지만 불편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따뜻합니다. 거기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웃과 안부를 나누며 저녁에는 조용히 책을 읽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노후에 누려야 할 진짜 풍요 아닐까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기르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채우는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창가에 화분을 두거나 좋아하는 책과 음악을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취미와 기쁨이 노후의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또한 집은 추억을 담되 짐은 덜어낸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모은 물건들, 젊은 날의 기념품들, 그것들이 모두 소중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짐은 몸도 마음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남은 삶을 함께할 것들만 곁에 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움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노후에 살아야 할 집은 작고 단순하며 안전하고 따뜻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아가느냐는 곧 우리가 어떤 노후를 살아가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집이 편안해야 노후가 편안하고 집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지낼 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노후에 살 이런 곳과 이런 집에 대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일할 때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해야 할 업무가 있으니 하루가 채워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틀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스스로 하루를 채우지 않으면 시간은 금세 무겁고 지루해집니다. 그렇기에 노후에는 집과 생활공간 못지않게 삶을 채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습관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기에 더욱 규칙성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는 것,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하루의 흐름을 건강하게 잡아줍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많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바로 그때일수록 생활 리듬을 지켜야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은 줄어들고 그 결과 건강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이웃과 함께하는 가벼운 운동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몸을 움직이는 생활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우는 삶입니다. 노후에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작은 글을 써 내려가는 것,
이런 배움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마음에 활력을 줍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은 노년의 우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집과 장소를 어떻게 선택하든 결국 노후를 빛나게 하는 건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가족과의 연락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웃과의 인사를 놓치지 않는 것, 때로는 친구를 만나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는 것, 이런 단순한 관계가 노후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본래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을 돌보는 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외부 성취와 성공이 삶의 동력이었다면 노후에는 마음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이 가장 큰 과제가 됩니다.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감사 일기를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마음의 습관이 내면을 안정시킵니다. 노후에는 외부에서 얻는 성취보다 내 마음 속에서 느끼는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눔의 삶입니다. 노후에 진정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꼭 돈일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경험을 나누거나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동네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나눔은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스스로 여전히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줍니다. 여러분, 집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노후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결국 습관을 어떻게 만들고 관계를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마다 햇살을 맞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일에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후를 두려움과 불안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후는 오히려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오직 나다운 삶,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할수록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바로 마음가짐과 생각의 힘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런 곳과 이런 집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가장 흔히 찾아오는 감정은 허무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책임, 성취에 대한 열망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그 역할이 사라지면 마치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은 퇴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길게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비교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학업 성적, 직장 성과, 재산, 자식의 성취까지.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오히려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친구보다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웃보다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얼마나 편안하게 숨 쉬고 얼마나 작은 기쁨을 누렸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미 가진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눈을 떠서 햇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노후의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큰 재산이나 특별한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평안과 감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는 바로 그 사실을 가장 깊이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노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준비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노후에는 용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살아오면서 누구나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삽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노년의 삶은 무겁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잊고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삶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곧 자유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노후의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을 더 가까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길이기에 오히려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지금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을 잃지만 죽음을 인정하면 삶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진정한 행복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집과 좋은 환경은 마음의 평안을 돕는 도구일 뿐 진짜 행복은 내 마음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용서하고 담담히 하루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노후의 지혜이고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걱정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 바로 행복을 지켜내는 작은 습관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후를 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한 곳, 따뜻한 집,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마음가짐.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과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말수가 줄고 마음속 이야기를 혼자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로 풀어야 가벼워집니다. 작은 근심도 누군가와 나누면 절반이 되고 작은 기쁨도 나누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짧은 안부 인사 하나가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표현의 기쁨입니다. 나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거나 그림으로 남기거나 작은 노래로 흥얼거리는 것, 표현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작은 표현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또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보다 아침 햇살과 저녁 노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우리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잠깐의 산책, 작은 화분 가꾸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최고의 치유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한 끼 식사를 감사히 먹는 것,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집안을 조금 더 단정히 정리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노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두려움으로 채우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혜롭게 준비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따뜻한 집과 소박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걱정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지혜복음과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 소식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지혜복음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와 마음의 보금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복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